윤석열 정부는 또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모들에게는 급여도 따로 주기로 했는데요. 인수위 소식 계속해서 우형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주택대출 정책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았었는데 LTV, 주택담보대출이죠. 얼마나 완화됩니까? 네, 청년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집값의 최대 80% 선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는 60에서 70% 수준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완화가 추진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층에 한해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연령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청년층에 대해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전반적인 DSR은 저희가 추경호 당시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현재의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과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이자로 배를 불린다는 논란이 계속 있었고 저희도 보도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예대금리차 공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며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인수위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한 달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나올 예정인데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네.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정책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성 보상책도 포함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오는 2024년부터 만 1살 미만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생 고령화가 지금까지는 직업이 제대로 된 젊은이들의 직업이 없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기에 교육비라든지 보육이 너무나 힘들고 우선 내년부터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였습니다.